이 자리는 비트코인의 2차 폭락이 남아있는 자리예요. 매수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94,000달러 구간일 때 최고점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밑에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상으로 과열 시그널이 떴을 때입니다. 지금 하락이 끝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추세가 한 번 더 전환이 되려면 과매도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패턴이 베어 플래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전환 패턴인데 이렇게 됐을 땐 지금 전저점인 8만 달러대 구간도 충분히 깨줄 수가 있다. 78에서 79K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모른다면 세력들이 개미 털기에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8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비트코인이 터는 장세에 지친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나오는 반등에서 지금 위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이 94K 그리고 92K일 때부터 계속 하락을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의 차트 모양을 지금 썸네일에도 그대로 담았었는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한 부분에서 큰 방향성이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켜게 됐고요. 오늘도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큰 하락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락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의 일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 개미 털기 한 발이 남았다라는 썸네일을 걸어두고 영상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92,000달러대 구간이었는데 그 뒤로 큰 하락이 나왔었죠. 아마 이 영상을 미리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난 주말은 좀 편안하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일단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차트랑 비교해서 보시면 바로 여기죠. 이 구간대에서 제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다이아고날이라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 패턴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만큼 회복이 빠른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전에 수차례 횡보를 하면서 개미털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격까지도 찝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12월 5일날 촬영을 했던 영상에서 13분 7초 때 제가 가격대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금 넘겨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양봉, 이 양봉을 채우는 가격대가 89K 그리고 88K 가격대라고 했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41초대에서 제가 1시간봉 RSI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과열 구간에 도달했던 만큼 한 번 더 과열 구간이 나와야 추세가 온전히 꺾인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88K 그리고 89K 구간에서 밑에 있는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정확하게 과열 구간에 도달을 했죠. 즉 저점이라는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찍고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당연히 텔레그램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드렸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중간에 나오는 이런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패턴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년 넘게 매매를 하고 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참고하셨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헷갈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방향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관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돈 받으실 수 있게 이런 실시간 매매 기록들, 시장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과 텔레그램방에 전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는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정보들 가져가셔서 상승해서 수익 볼 수 있을 땐 크게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최대한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하는 시점이 두세 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다. 매매 기록,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이 완료되는데요. 설문지 제출 버튼을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에 한 차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말하기 전에 지난 방송에 제가 왜 하락을 봤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 거세게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나온다고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본격적인 상승장 이전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시작된 적이 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점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단 이 캔들 패턴을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패턴은 저는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봅니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범위가 85,000달러 그리고 86,000달러가 최종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과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에서 다이아고날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에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면서 크나큰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의 조정 범위를 한번 보면 통상적으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이런 식으로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이 나오는 범위가 보통은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적어도 D파동은 뚫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그 구간대를 피보나치로 찍어보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0.5까지는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다이아고날 패턴이 존재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어떻냐면 이렇게 추세선을 위 그리고 아래로 그었을 때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찍고 나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피보나치는 뭐 0.5가 될 수도 있고 382가 될 수도 있고 236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5개의 파동으로 카운팅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B파동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오다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보나치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저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B파동 근처까지 왔냐, 그 다음에 B파동 근처에서 매물대가 어디 있냐,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2025년도 말이죠. 다이아고날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파동 카운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차트를 보고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조정 범위가 살짝 짧거든요. B파동이 83,000달러대 부근에 있는데 그 조정이 굉장히 좀 짧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 시작점까지 지금 도로 말아 올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반등이 오히려 큰 하락을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올라갈수록 더 세게 떨어진다는 거죠. 마치 용수철과 같은 장이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용수철같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추세가 여기서 터지잖아요. 이 하단 추세선은 한 번은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패턴이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이아고날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터졌지만 추세가 터진 점 근처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고날 패턴도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세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걸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정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면 제가 봤을 땐 이 86,000달러대 구간이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온전하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6K에서 한 85K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구간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전에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인데 이 과거 차트를 보시면 1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지와 저항이 걸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들을 뚫었을 때 거센 하락이 나오고 또 이런 구간을 딛고 일어섰을 때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거센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받아주는 이런 구간대가 85K에서 86K 구간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온전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대에서 한 번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화면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깃발 모양의 패턴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제가 채널을 작도해놨는데 이 패턴이 뭐냐? 아주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베어 플래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깃발 모양처럼 생겼다. 그리고 깃발 모양의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진다. 요거 두 개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깃발 모양을 봤을 때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는 아래로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패턴인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차트에 최근 수개월간의 차트만 돌려보셔도 플래그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 패턴을 보시면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플래그 패턴인데 이 플래그 패턴을 잘 보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기 전에 이 중간선 있죠? 지금 점선 구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선 구간에서 굉장히 비비다가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선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선 구간이 그랬을 때 지금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이 중간 점선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락을 보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일단 앞선 패턴과 연결을 지어서 제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이아고날 패턴은 보통은 B파동 근처까진 가준다. 그리고 온전히 추세가 나오기 전에 추세의 시작점을 한번 리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점선 구간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야 개미들을 계속해서 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엔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최종 목적지 85에서 86K까지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온전한 추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텔레그램방에 미리 계셨거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타점이 여기일 겁니다. 이 구간대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평단가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92,500달러대 혹은 더 괜찮으신 분들은 94K 구간대에 타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관점이 아직 꺾인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락 관점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관점이 폐기가 안 됐다 하시면 포지션을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결국에는 85에서 86K니까 여기까지 포지션을 잘 끌고 간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저는 결국엔 이전 저점을 한번 깨주는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번 이렇게 과열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지표가 상대 강도 지수라는 RSI 지표인데 이 RSI 지표는 시장의 과열 정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열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과열 구간에 위치하면 비트코인의 방향이 아주 크게 꺾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서 과열 구간을 한번 찍었다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전 구간대들도 잘 보시면 지표의 최고점은 여기인데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여기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도 마찬가지로 지표의 고점은 여기인데 비트코인 최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랑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걸 전문 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떠야지 비로소 추세가 온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이아고날 패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지표는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매수세는 어떠냐? 오히려 시장의 매수세는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한번 다시 볼 텐데 지금 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한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해줘야 RSI가 일봉상으로 한 번 더 내려오고 이렇게 시장의 공포 분위기에 접어들고는 있는데 매도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즉 다이버전스 신호까지 완벽하게 떠줘야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진입했던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저점을 갱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나갈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하면 저는 78K 그리고 79K 구간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트가 그려지는 모양을 보고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결합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정확하게 추후에 다시 텔레그램에서 전달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만약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지금 하락 관점을 보고 나도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만약에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하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선 내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높은 레버리지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플래그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뚫리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0에서 90%의 확률로는 뚫리는데 5%에서 10%의 확률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 모양대로 추세가 그대로 터지는 거죠. 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래그 패턴이 나올 때마다 100%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깨진다. 그러면 저 플래그 패턴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내야 수익을 보기 때문에 5%에서 10%의 확률로 반드시 변칙적인 패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칙적인 패턴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1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면 플래그 패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정확하게 ABC로 딱 떨어지면서 하단부에서 예쁘게 반등이 나올 때였고 저때 사람들이 상승을 많이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도부터 상승한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 채널 하단부 있죠. 여기가 정확하게 피보나치 618에 닿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하단부 그리고 피보나치 618 구간에서 예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불플래그 패턴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게 정배니까 상승에다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그런 여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5%에서 10% 확률의 예외적인 상황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만 거의 20에서 30% 가까운 큰 하락이 났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운 그런 큰 하락이 나타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큰 하락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절 라인을 잡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익절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관점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제가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언제 많이 나오냐? 방향성을 정확히 맞췄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신이야. 방향성 정말 잘 맞춰. 이 사람이 말하는 방향성대로 그대로 베팅하면 내가 돈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5%에서 10%의 확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냐? 이 채널 상단부가 되거든요. 이 상단부에서 만약에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진입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단 추세선을 뚫어주면 손절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절 퍼센트를 고려해가면서 레버리지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 퍼센티지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5배 숏을 쳤다. 그랬을 땐 곱하기 25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땐 마이너스 100%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청산입니다. 청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락 방향성도 잘 보고 분석도 잘 했는데 이렇게 무리한 레버리지를 타서 돈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하면 손절 라인이 아무래도 좀 길기 때문에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저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게 지금 자리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텔레그램에서 얘기하고 방송했을 때는 손절 라인이 어디냐,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손절 라인이 바로 위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기록 공유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 35배 숏을 들어갔습니다. 35배. 이거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들어갔냐?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도 하는 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드리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크나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이에 대한 후속 관점 그리고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 공유를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점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지점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온체인 데이터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정확하게 타점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따로 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인 투자는 혼자 부딪히면서 배우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또 예외적인 패턴도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분석과 실시간 시장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함께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인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제 지난 5년 동안의 매매 기록 그리고 관점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